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친일을 넘어선 숭일매국 인사인 김영석 씨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냐는 이유에서인데요. 8.15 광복절을 부정하고 일본 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만 있었을 뿐이라는 그의 역사관은 그가 뼛속까지 매국노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후 낸 첫 입장이 친일파들의 명예회복이라고 말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작태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에서 매년 개최해왔던 경축식마저 돌연 취소했는데요.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37년 만에 벌어진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취소 이유에 대해 신임 관장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힌 반면 독립기념관 측은 새 관장이 정부가 주최하는 다른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37년 만에 자체 경축식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독립기념관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기관 내부 사정으로 취소한다고 공지한 겁니다. 지난 1987년 개관 이후 매년 진행된 경축식이 취소된 건 37년 만에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축식 취소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한 다음 날인 지난 9일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김영석 신임관장이 같은 날 정부 주최 다른 광복절 행사에 참석해 자체 경축식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경축식 미개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해온 충청남도가 자체 행사를 하겠다고 밝혀와 취소됐다는 거죠. 친일 매국관장이 취임하더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독립기념관을 마구잡이로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김영석 관장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끝까지 거부하면 또 끌어내려야 할 텐데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이 국민 통합의 적임자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비판을 의식했는지 1945년 광복보다 1948년 정부 수립이 더 중요한 건국 시점이라던 입장은 바뀌었지만 항일부대의 총을 겨눈 인사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주장과 제주 4.3 사건이 북한에 의한 계획이었다는 기존 주장은 그대로였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독립기념관장 자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며 사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또 끌어내려야 할 인간이 한 명 더 늘어난 셈인 거죠. 관장님의 견해를 존중합니다만 건국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그렇다면 7월 4일 그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립기념이라고 건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건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건국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그렇습니다. 건국절을 만들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건국절 만들려고 주장한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건국절을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국의 그 가치를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아니, 이제까지 우리 5천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내 주권을 행사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1948년 5월 10일 날 처음으로 내 주권을 행사해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역사적인 새로운 나라가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도 그것도 바른 판단 아니지요. 그래서 그건 어디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하고 우리 기자님하고 뿐 아니라 우리 다른 국민들 사이에서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답안을 찾아가야 될 문제지,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야지. 내 주장은 맞고 너 주장은 틀려서 너 그 말하니까 너 나쁜 놈의 친일파야, 그렇게 단정한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제주 4.3 사건까지 말씀드리겠는데, 제주 4.3 사건은요, 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 제주 공설운동장에서 일어난 3.1절 기념식 때, 그때 그곳에 참석했던 참석했던 도민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 4월 3일 날 이제 정부의 50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 사건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건을 얘기할 때는
이때 발생해서 이 사건이 이때까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제주사건 법을 보면은 복합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학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1947년 3월 1일 날 있었던 사건은 1948년 4.3 사건과 연결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앞으로 토론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분이 간도 특설대에 있을 때에 108차례의 토벌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8차례의 토벌 작전에 관한 일지를 보니까 그때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그런 토벌은 없어요. 그 시기에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김일성의 동북항일연군을 포함해서 저 연해주 지역이나 소련 국경 너머로 퇴각을 했고 그렇게 활동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108차례 일지 가운데 백선엽이 복무할 당시에 일본군을 이렇게 조선을 했는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얘기를 첫 번째 했고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냐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그러시니까 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내가 다른 분의 글을 인용하는 과정에 나왔던 걸로 나는 지금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팩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점에 나한테 얘기를 한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국이란 것은 이게 갑자기 없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의 완성으로 되어진 게 건국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고 당시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었다. 내가 그렇게 학문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지금도 내 그 소신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45년 광복보다 45년이 더 중요하냐 48년이 더 중요하냐는 얘기는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내 개인적인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요, 알았어요. 건국이 더 중요하다는 아니 잠깐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1945년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1948년 8월 15일 날 미군정부터 해방되어져서 우리의 자주적인 독립운동을 정부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냐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나는 둘 다 중요하지만은 그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학자 김형석의 개인적인 소신과 독립기념관장의 공적인 입장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과 사를 구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시작됐다고 역설해왔던 김관장. 이에 일제식민 지배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와 학계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이날 김관장은 기자회견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 특설대 장교로 항일 부대를 토벌했던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란 주장은 굽히지 않았는데요. 백 장군 스스로 동포에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정부가 발간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이름을 올렸지만 본인 부친과의 인연까지 언급하며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남로당의 선거방해 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이라는 왜곡된 역사의식도 여전히 드러났는데요. 그러면서도 역사학자로서 사적 입장과 독립기념관장의 공적 입장은 다르다면서 이 둘을 연결짓지 말아달라는 신박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김 관장은 자신은 건국절 제정을 얘기한 적도 없는데 광복회가 자신을 마녀 사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 토론까지 제안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어쩌자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걸까요? 가슴이 답답하기만 한데요. 정말 우라가 터져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개 어이없는 작태들. 일부러 이런 일들을 만들고 키워서 앞전에 벌어진 일을 덮고 또 덮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인데요. 이제는 셀 손가락도 부족한 상황인 거죠. 정말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친일 주구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 둘, 밀정 또는 일본 간첩 같은 자들이 주요 공직과 학계에 낙하산처럼 내려앉고 있습니다. 전조가 있었습니다. 작년 4월 인터뷰입니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교 안보 책사로 낙가손의 야스히로상 수상자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럽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 시 개입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김태효 차장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일본 총리실에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발언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할 것이 없다라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일제 때 쌀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는 김낙연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준비 없이 근대화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에 실패했다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급기야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라며 광복을 부정하는 김형석 씨는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이 모두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입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점검하는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일본 식민 지배로 조선이 근대화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류의 질문이 있고, 그렇다고 대답해야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친일 성향이 있었던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친일 발언을 하는 후보자를 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친일 논란이 벌어지면 오해라고 해명하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냐라면서 당당히 반박하고 나섭니다. 검찰 쿠데타로 정권을 잡더니 역사 쿠데타를 획책하는 것입니까? 밀정을 국가 요직에 임명하는 자가 바로 왕초 밀정입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노역 역사를 지우는 것에도 방치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청록파 조지훈 시인 아들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 대답해 보십시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더 행복했겠냐라는 신원식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최근 조약에 준하는 한미일 군사협정에 서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머지않아 독도 앞에 우길기를 단 일본 전투함이 출현하고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 파견대가 들어오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친일파가 가장 나쁜 부류에 속한 이유가 있습니다. 잔혹한 식민정책의 강제성을 교묘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징용, 수탈도 강제가 아니라 합법적이었다는 식입니다. 일제 한반도 식민지화를 긍정하는 매국적 발상입니다. 앞으로 이들 목소리가 대한민국에 퍼지면 백범김구는 테러리스트라거나 이완용의 결정은 민족을 위한 결단이라거나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5년 8월 15일이라거나 이런 주장이 득세하게 됩니다. 헌법에 담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의미는 뒤로 밀려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빼앗긴 것은 도로 찾아올 수 있지만 내준 것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더는 안 됩니다. 저희는 사흘 뒤 정부의 8.15 기념식에 불참합니다. 독립투사와 순국선열, 유족과 후손, 국민께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친일파와 밀정이 가득한 권력의 단상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친일 밀정 정권을 축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수권 정당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친일파 밀정을
한 명 한 명 색출해 국민께 고하겠습니다. 일제 한반도 수탈이 합법적이었다는 자들, 일제와 우리 조상은 일본 식민이었다는 자들, 조선 근대화가 일본 덕분이었다는 자들, 평생 그렇게 떠드십시오. 단 일본으로 귀화하길 강력히 권합니다. 대한민국 공직, 학계 주요 보직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막아내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낸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